추미애 상임대표께서 대구 유세가 있어서 일찍 대구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종시에서 저보고 오늘 회의만 주제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만큼은 제가 권한대행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4.19 묘소를 문재인 후보하고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4.19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 후보님은 아까 그 기자들 보는 앞에서 4.19 정신, 또 5.18 정신, 그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 정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촛불 정신으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 당이 가장 선두에서 열심히 싸워왔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 검찰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이 선거 3일째입니다. 이틀 동안 선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당이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선거운동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선대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이번 선거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자세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인데 예전의 모습과 아주 많이 대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전 유감스러운 것은 박지원 대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서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오랫동안 모셨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골로 보냈다는 표현은 이 공인으로서는 쓸 표현이 아닙니다. 박지원 대표님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격조 있는 그 표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가 갈수록 이제 그 격앙되기 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는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프랭카드하고 포스터를 보니까 당명이 빠졌어요. 당명이 빠졌는데 87억 원의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8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헌법 제8조에 의해서 정당의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당의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 돈은 당명으로 받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국가로부터의 보조를 받고 당명을 포스터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떳떳하게 당 이름을 밝히고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석현 공동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요즘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2009년 이명박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포스코 인사에 개입해서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윤석만 씨를 밀어내고 청와대와 맥이 닿는 정준양 씨를 회장으로 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질책을 했습니다. 박 차장이 박태준 씨 등 관계 요인들을 만나고 다닌 포스코 관련 요인들을 포스코 관련 요인들을 만나고 다닌 팩트를 제가 제시하면서
강압 인사를 따졌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철수 사회이사가 외압이 없었다고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인 윤석만 씨가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CEO 인사추천위원회에 나가서 자신은 박영준 차장과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고 그 자리에 안철수 사회이사가 있었다는데 왜 언론에다가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는지 안 후보는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당시 박원순 사회이사는 그런 인사 추천을 반대하고 직후에 사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안 후보의 안랩을 도우려고 삼성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묵기에나 유착이 있지는 않았는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한 수호천사이자 박근혜 정권의 혜택을 받는 숨은 친박계가 아닌가 하는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 후보 자신의 조속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현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정준영 회장을 처리하는 그 회의는 시작해서 불과 5분 만에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병석 상임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속 정당 30여 명의 의원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비리가 본물처럼 쏟아지는 후보, 그리고 자기의 당명조차 선거 포스터에 올리지 못하는 국민의당, 이런 후보와 정당은 수권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선 과정의 갈등을 소통으로 완전히 씻어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 문재인 후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끊임없는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문재인 후보, 119명의 제1원내정당이 후보와 한몸 한뜻이 된 민주당, 안정된 국정 운영에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대통령의 선출은 한 개인, 한 캠프, 한 계파의 집권이 아니라 최소한 정당과 함께하는 집권이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는 이러한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수권 능력에 대해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실 겁니다. 안철수 후보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자기 소속 정당의 30여 명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300명의 국회의원을 동의를 얻어내고 5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미니정당의 한계에 의해 불안한 후보와 정당의 동거,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그리고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 문재인과 민주당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공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 공개 발언. 네. 네. 문재인 후보가 그저께 대구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취임 100일 내에 그 일자리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취임 100일 내에 실천할 일자리 정책 1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10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취임 즉시 국회에 제출해서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일부 정당에서 또는 일부 언론에서 추경이 필요 없다. 추경을 해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당에서는 일찍이 작년부터 금년도 실행 예산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치어 볼 때 너무 긴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9년에 걸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경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예산 정책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추경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1·4분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국회에서 답을 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론으로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 쪽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점에서도 작년도 세계잉여금에서 1조 그리고 금년도 예상 초과 세수 7조를 포함하면 8조까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사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사정은 여유가 있고 일자리는 위기를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걸 편성하겠다고 하는 우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흠집내기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우리 재정이 너무 긴축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경제 위기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또 IMF, OECD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 운영을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